입시를 묻다 피기맘. 자, 오늘은 긴급하게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고1 들어가는 친구들이 입시도 바뀌었고 성적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새로 나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올려놔서 걔를 긴급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가장 시급한 게 성적 관련한 부분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교육부 가면은 자료는 공개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요거는 올해 특히 고1들은 입시가 많이 바뀌었고 학생부 구조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 정도는 집에 출력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면서 헷갈리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발표가 됐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나온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내용은 뭐 목적, 범위 이런 거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학교 폭력 관련한 게 조금 더 구체적이 됐고 뭐 자세하게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늘 주로 할 내용은 여기 13-1번이죠. 교과 학습 발달 상황 1학년 거. 여기에 이제 성적표 기재하는 요령하고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을 기록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1번에 해당되는 것만 긴급하게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이게 13-2는 2, 3학년 거거든요. 2, 3학년하고 1학년하고 달라진 내용이 꽤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네요. 13-1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요게 우리가 아는 성적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교과, 비교과로 구분할 때 교과는 성적표고 세특은 비교과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데, 학종에서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 그래서 요거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학종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건 이게 그냥 99%입니다. 이게 거의 99%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된다. 뭐 훈령이 어쩌고 그 다음에 15조에 뭐가 있다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기록이 어떤 모양새로 됐냐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취율은 90% 이상 A, 80% 이상 B, 70% 이상 C, 60% 이상이 D고 40% 이상이 E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성취율 40% 미도달자는 E를 부여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BC만 나오는 게 예체능 과목이죠. 여기 나와 있지만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 탐구 실험, 그 다음이 예술 체육 교과 군의 과목,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그래서 80% 이상이 A, 60% 이상이 B고 40% 이상이 C로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A, B, C만 나오고 얘는 뭐 나중에 보겠지만 등급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급, 석차 등급에서 명시가 돼 있죠, 여기. 1등급은 누적 석차가 10% 이하예요. 그러니까 10.1이면은 2등급이 되는 겁니다. 누적으로 10% 이하. 그 다음에 2등급은 10% 초과해서 34% 이하. 3등급이 34% 초과 66% 이하. 4등급이 66%를 초과하고 90% 이하고 5등급은 9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 다음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공통과목은 주로 고1 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적표 양식 그대로거든요. 원점수가 나오고 과목 평균을 보여주고, 그리고 성취도, 아까 얘기했듯이 A, B, C, D가 성취도죠.
성취도를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성취도별 분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퍼주기 하는 걸 좀 방지하려고 요걸 넣은 상태인데 A가 자, 요 어떤 아이의 성적표에 보면 A가 15%, B가 27%, 그러니까 그 과목에 해당되는 그 학교 학생들의 A, B, C, D가 각각 몇 %인지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등급, 5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몇 명이 공통으로 수강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과학 탐구 실험은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성취도 3단계 요거 ABC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중에 선택 과목의 대부분은 똑같이 표기를 합니다. 여기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포함해서 영재고 영재고 제외하고 과고나 외고 등에서 하는 과목도 동일하게 등급과 성취도가 표기되고 수강자 수까지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이 그 선택 과목 중에 사탐 과탐의 융합 교과군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나오지만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 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 생활, 윤리 문제 탐구,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 그다음이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 변화와 환경 생태, 융합 과학과, 융합 과학 탐구. 요 과목들은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원점수, 평균, 그다음에 A, B, C, D, E는 표기가 되고 A가 몇 %인지도 다 표기가 되고 몇 명이 들었는지도 표기가 되지만 등급만 노출되지 않는 거죠. 등급만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교과구는 아까 얘기했듯이 3단계로 ABC 나오고 그 다음에 교양교과구는 P만 나오는데 P가 패스죠. 패스. 그래서 이수 여부죠. P와 F. 그러니까 F가 기록되진 않겠죠. 이수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P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패스의 약자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교과가 있어요. 전문교과도 특목고들이 하거나 특성화고들이 하는 그런 전문교과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리 특성화고면은 요리 관련한 거는 진짜 전문교과잖아. 그런 건데 이것도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공통 과목하고 동일하게 다 등급이 나오고 수강자까지 표기가 되고요. 특수교육 전문교과는 이건 특수교육 대상자니까 일반적이지는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게 바뀐 거예요. 원래 9등급일 때는 13명 듣는 과목 이상만 등급이 표기됐어요. 왜냐하면 1등급부터 9등급을 표현을 하려면 12명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12명 이하인 경우는 등급이 표기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5등급이 되면서 이제 5명 이하인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고 6명부터는 등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6명이 되면은 1등급 1명, 5등급 1명 이게 구분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는 보통 교과나 전문 교과에서 수강자가 5명 이하인 과목만 원점수, 평균, 그 다음에 A, B, C, D가 표기되고 다 표기되는데 등급만 표기가 안 되는 게 인원이 5명 이하인 과목으로 확정이 됐다. 요거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이 이제 온라인 공통교육 과정 및 온라인 개설 과목이 있어요. 고교학점제 취지에 따라서 이제 그 학생들이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은 어디서든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된 걸 다른 학교 가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뭐가 안 나오냐 하면 등급이 안 나옵니다. 성취는 나오는데 A, B, C, D는 표현이 되는데 그리고 A가 몇 %인지도 알려주긴 하는데 뭐는 안 나온다? 등급은 안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좀 명심하셔야 되는데 내가 우리 학교에서 심리학을 듣고 싶은데 없으면 가서 들으면 되죠. 근데 심리학은 우리 학교에서 들으나 나가서 들으나
교양 과목이야. 그래서 어차피 P로만 표기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우리 학교에서 고급 화학을 듣고 싶었는데 일반고라 개설을 안 한대. 봤더니 우리 지역 내에서 한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에서 뭐 화학 실험이나 고급 화학을 개설한 게 있어. 그럼 내가 가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는 우리 학교 애들이 들은 것과 다른 학교 학생이 와서 들은 걸 구분해서 성적표를 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부에서 온 친구, 우리 학교 아이들이 들은 건 등급이 나가겠죠, 당연히. 내가 A 고등학교인데 우리 학교 애들이 178명이 화학 실험을 듣고 있는데 옆 학교에서 한 3명이 넘어왔어. 그럼 걔네들은 우리 학교 성적을 계산할 때 3명이 포함되지 않아요. 대신에 이 3명은 각각 공통교육과정으로 화학 실험을 수강했다라고 표시가 되고 등급은 안 나오고 ABCD는 그 학교 애들하고 같이 구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가 3명이 추가된 인원 중에 A가 38%였어. 그럼 내가 A를 받았으면 A로 표기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공통교육 과정과 온라인 개설 과정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근데 공통교육 과정도 없으면 찾아서 등록해서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면 되고, 역시 그 온라인으로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도 등급이 안 나오고 ABCD로 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취지는 아이들이 개별 학교가 개설을 안 해서 못 듣는 과목은 없애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마음껏 들을 수 있게 만들자라는 취지죠. 그래서 그게 반영되고 있는 게 요 항목이다. 공동교육 과정 및 온라인 개설 과목. 이거는 원래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되게 소수의 과목만 있었고 기회가 되게 작았는데 이제 앞으로 올해 1학년부터는 이거를 누구나 할 수도 있고 엄청 편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가 됐다. 일단 다른 학교 가서 들어도 된다.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학교에서 개설 이수한 과목의 석차 등급에 표시를 안 하고 비고에 각각 공동교육과정 또는 온라인 학교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총 들은 학점 수가 이걸 하게 되면 뭐 증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성적 처리는 나와 있지만 본교생과 타교생을 구분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성적표에 각각 다르게 기재가 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특에서도 학교 밖의 교육기관에서 들었을 때 보시면 여기 뭐라고 표시가 되냐면 당구장 표시가 돼 있죠. 이 세특에도 이렇게 좀 학교에서 한 것과 아닌 거를 좀 구분하는 게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기록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가장 논란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요거는 그 2025학년도 제1학기 공통국어 1 성적 일람표라고 돼 있죠. 이거는 학생들이 보는 건 아니고요. 교사들이 생기부를 성적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나이스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그 1반의 1번 김길동 학생이 지필평가 60점, 1회가 중간고사고 2회가 기말고사예요. 각각 30점 만점에 전체 100에서 중간고사가 30%잖아요. 그러니까 30점 만점에 28.42를 받았고 기말에서 29.16을 받았고 수행평가를 10%씩 반영하는 4개의 수행평가를 시행했는데 각각 8.9점, 8.10점을 받았어. 그래서 전체 점수가 원점수 합계가 92.57인데 원점수 표기는 정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반올림해서 93이 된 거죠. 근데 석차를 가릴 때는 소수점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성취도는 A를 받았고 석차 등급은 1등급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전체가
4등인데 동점자가 무려 15명이나 있었다. 그리고 전체 수강자는 232명이었다. 이런 거를 기록을 여기다 해두면 자동으로 학생부에서 그 성적표를 불러다가 그 생기부에는 그 기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오고 뭐 수강자 총점 이런 게 쭉 나온다.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이게 이제 새로 생겼고 중요한 거죠. A가 20.2%, 그 다음에 B가 35.3%, C가 21.5%, D가 15.9%, E를 받은 친구가 7.1% 있었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기 반들 또는 자기가 수업하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툴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목별로 있고 얘가 모아서 한 학생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실제 기록한 예시를 보면 뭐 요거는 수강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1등급 인원이 몇 명이고 2등급이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아까 우리가 5명 이하면은 그 1, 2, 3, 4, 5등급을 표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5명이면 1등급이 하나고 2등급이 하나고 3등급이 하나고 4등급이 둘이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일단 1, 2, 3, 4, 5등급이 다 완편되지 않아서 6명이 넘어야지만 이때부터는 등급이 나오고 5명 이하 과목은 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을 해준 겁니다. 자, 이제 기재 여기 보시면 이게 빈 칸이죠. 그래서 학기가 1학년 때 1학기, 2학기 나오고 무슨 교과에 무슨 과목이고 몇 학점인지 이게 이제 단위수에서 학점으로 바뀐 거고 원점수와 평균을 같이 그래서 92점 슬래시하고 뭐 57점 이렇게 평균을 표시하고요. 성취도가 뭐고 A다. 그러면 A가 몇 프로, B가 몇 프로, C가 몇 프로, D가 몇 프로, E가 몇 프로인지를 표시를 해주겠죠. 앞으로 그 교과 전형에서는 대학들이 그 성취도 몇 %인지를 아마 계산식으로 반영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표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이 표기가 되고, 몇 명이 했냐, 그리고 비고란에 특기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건 대표적인 게 아까 공동교육기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이라는 게 기록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기록된 사례를 보면, 자, 1학기 국어 교과에 문학이란 과목을 들었고 3학점이었어. 원점수가 39점이고 평균이 70이야. 얘를 좀 충격적인 걸 들었네요. 보통은 평균보다 높은 걸 예를 드는데 30점 예를 들었어. 아, 이거 2 때문에 보여주는 거구나. 그 성취도가 2가 나왔고 A, B, C, D, E가 몇 %인지 나오고 5등급이 60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친구는 A, B, C, D가 이제 비율 똑같이 표현이 됐는데 이 친구는 93점이고 1등급 받았죠. 수강자 60명이야. 그리고 이제 2에서 새로 수업을 추가로 들은 거죠. 그래서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 학습 이수여서 이제 다시 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93점을 받았다. 뭐 이런 거를 표현해 주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제 실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 국어 4학점 77.1의 평균에 90이야. 원래 여기 과목 평균이 나오고 표준 편차가 있었는데 이런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복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표준 편차가 나왔는데 이제 올해 1학년부터는 표준 편차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전에 ABC가 몇이었는지 안 나왔는데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2025 1학년부터 바뀐 거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학년은 뭐 요런 정도에서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요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을 기록하는 게 변화가 있죠. 뭐냐면 작년까지는 1학기, 2학기를 통으로 쓰는 게 가능했어요. 예를 들면 수학
원을 배운다. 그러면 수학 원 선생님이 1학기를 따로 기록하고 2학기를 따로 기록해도 되고 합해서 통째로 기록을 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기별로 완성하는 거거든요. 대학교처럼. 그래서 학점 자체가 학기로 국한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학이라고 하지 않고 공통 수학이라고 하지 않고 공통 수학 1, 2로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세특의 기록을 언제 끝내야 되냐면 1학기 때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1학기 거 별도로 기록을 하고 2학기 걸 별도로 기록해야 돼요. 선생님이 깜빡해서 만약에 기록을 안 했어. 그럼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달라지는 거고 일부 학부모들이 어제도 제가 라이브 하는데 질문하셨는데 세특의 길이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원래 한 학기에 500자씩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통으로 쓰는 경우는 1000자를 쓸 수가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지고 무조건 학기별로 500자씩을 기록해야 된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고 요번에 어쨌든 5월 달에 중간고사 끝나고 첫 번째로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성적이 요 방식으로 나온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가 여기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얘를 놓고 성적표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등급과 성취도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이런 걸 좀 이해하는데 얘를 놓고 보면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솔직히 한 학기만 지나면 이제 엄마들이 선수가 돼요. 뭐 어느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이 문제거든요. 중간고사를 할 때 아이들하고도 같이 보면은 솔직히 공부하는데 동기부여도 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요 자료는 뭐 인터넷 뒤지면 찾기 너무나 쉽거든요. 제가 저희 피기맘 홈페이지에도 올려둘 테니 참고해서 보시고 아이들하고 긴장감 예행 연습 차원에서 한번 밑줄 쳐가면서 야 이건 이렇게 나오네. 이게 이렇게 중학교하고는 이게 다르네. 야 A, B, C, D가 몇 %씩 다 나오네.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가시면서 한번 입학 전에 미리 3월 전에 한번 봐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긴급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나머지 부분은 솔직히 변화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제 우리 봉사활동이 원래 따로 기재란이 있었는데 아예 삭제를 했어요. 왜냐면 거기 기록해봐야 대학에 제출할 수 없거든. 그래서 아예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특을 제외하고 세특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핫 이슈긴 한데요. 작년까지는 아무 과목이나 들을 수가 없잖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학 실험을 꼭 하고 싶은데 학교에도 개설이 안 돼 있고 뭐 찾아가기도 어려워. 그러면 내가 화학 공부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담임선생님이 세특란의 맨 아래쪽에 기록해 줄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지금은 다 수업으로 공식적인 수업으로 듣는 게 가능하니까 개인별로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을 아래쪽에 별도로 기록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제외하고 비교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과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려고 했고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를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비교과가 갖고 있는 우리가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비교과의 영향력은 점점 더 정량 평가하는 요 성적표에 담기는 의미가 훨씬 커진 게 된 거죠. 왜냐하면 1등급이어도 이제는 뭐가 구분이 가능하냐 하면 점수가 높은 1등급끼리 비교가 가능하고 그럼 점수가 높은 1등급인데 이 친구가 평균이 몇이었냐 또는 A가 몇 % 중에 점수가 높으냐. 예를 들면 똑같이 98점을 받아서 1등급인데 평균도 둘이 똑같았어. 60점. 근데 보니까 A라는 친구는 그 집단에서 A 학교에서 A를 받은 친구는 10%밖에 안 되는 데서 내가 92점에 A를 받았고 그 다음에 B 학생은 똑같이 98점을 받았지만 A 받은 친구가 40%인 상태에서 내가 1등급을 받았어. 그걸 비교해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글로 써지는 정성적인 영향력보다도 오히려
정양적인 요소가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내용이 정리가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는 솔직히 1등급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만족하거나 안심하지 마시고 1등급 중에도 가능하면 점수를 하나라도 더 받는 거, 1점이라도 높게 받는 쪽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특히 1학기 때는 대비를 한번 해봐야 된다. 1등급만 받으면 돼요. 이런 데 만족하지 말고 충분히 내가 최고의 성적을 받을 수 있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특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세특이 보통 한 반에 3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수학 선생님이 5반쯤 가리키면 150명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아이 150명을 선생님이 한눈에 보면서 완전히 파악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솔직히 일대 다의 대응이 많아지면 담임선생님은 30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관찰이 가능하지만 수학 선생님이 150명을 동시에 관찰해 그것도 그리고 수학 시간처럼 정말 몸이 건조한 시간이 없잖아요. 선생님은 앞에서 혼자 떠드시고 애들은 받아 적거나 뒤에 반쯤 자고 뭐 이런 상황에서 1대 150의 대응으로 150명의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1대 100을 넘어가면 사실은 안면인식 장애가 발생해요. 그래야지 내가 살거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한테 나를 어필해. 뭐 내가 수학은 혼자서 이런 걸 공부했어. 이런 거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런 거를 제출한다고 치더라도 150명 걸 읽어볼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수학 선생님 눈에 잘 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예요. 그냥 1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려서도 우리 해봤잖아요.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은 맨날 시키는 방법이 2가지밖에 없어요. 한국 수학 선생님은 창의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야 오늘 며칠이야? 오늘 며칠이야? 18일이네? 8번, 18번, 28번 풀어.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약간 공평해 보이기도 하고 공정해 보이기도 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1등급 시키는 거죠. 아니면 반장 시키는 거. 야 반장 풀어봐. 아니면 1등급 시키는 거. 근데 지금은 서로 세특이 잘 써지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이 야 이 반에 1등급인 김계동이 나와서 이 문제 풀어봐. 나와서 푸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한 달 후에 기억을 해서 뭔가를 써주려고 하면 아 김계동은 뭐 할 때 도형의 방정식 할 때 나와서 푼 기억이 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선생님 눈에 들어야 되고 선생님하고 소통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과목이잖아요. 그 과목의 성적이 좋다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간고사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야. 수행평가도 중간고사 끝나고 대부분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에서 확실히 1등급을 받으면 선생님의 이목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뭔가를 발표하거나 보고하거나 선생님의 심부름을 할 기회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기억이 나중에 학생부 기록으로 정리가 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3월 26일인가? 아마 1학년 모의고사 처음 봅니다. 다행히 3월 첫 주에는 안 보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3월 말 정도 26일인 것을 기억하는데 그때 1학년 모의고사가 처음으로 있어요. 이때 시험을 잘 보면 선생님들이 얘를 가장 기억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모의고사 이렇게 잘 본 애가 있어? 그럼 별표를 해두겠죠. 야, 그래서 걔가 3반이 됐어. 야, 김계동이 3반이야? 손 들어봐. 그러면 걔는 일단 각인이 되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뭘 기대하겠어? 아, 중간고사 1등급도 쟤는 꼭 끼겠네? 그런 걸 기대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지만 이 학종도 이제 결국은 성적의 종속이 되는 구조로 현재 가고 있다. 왜? 다른 건 볼 게 없어요. 다 기록을 빼버렸고 고교학점제를 하면서도
학생부 기재 내용이 증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증가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1학년 때 가장 과목 선생님, 특히 수학, 국어, 사회, 과학, 영어 5개 선생님의 주요 과목이잖아요. 5개가 5개 선생님의 뇌리에 강한 첫인상을 심어주는 건 3월 모의고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세특을 많이 받을 기회는 중간고사 결과가 부여한다. 그걸 꼭 기억하셔서 3월 초에 어설프게 뭐 세특 관리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라고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3월 초반에 뭐 동아리 잘 가냐 반장하냐를 떠나서 일단 모의고사에서 확실하게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덤의 효과가 있죠. 어떤 아이가 3월 모의고사를 잘 보게 되면 고등학교 입학해서 자기 정체성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 성적표에 보면 학교 등수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로 우리 아이가 A 고등학교 내에서 내신은 몇 등급 나올지를 과목별로 예측해 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입학해서 학생부를 잘 써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이 가장 핵심적인 세특관리 또는 그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핵심인 성적관리에서 키포인트는 3월, 4월에 있는 모의고사와 중간고사에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 요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는 아직 2월이 다 안 갔잖아요. 그럼 2월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 3월 모의고사 기출문제 한 2번, 3번 풀어보고 혹시 까먹었을지 모르는 중학교 범위를 개념만 다시 정리해 보는 것 정도는 하는 게 훨씬 낫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학생부 기재 요령도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라는 점을 좀 명심하시면서 뭐가 기록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다음에 조금 더 분석을 해가지고 남은 부분의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지는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